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 동향을 보면 우리 증시가 조금 더 유난하게 약했습니다. 뭐 SG 관련된 물량도 있고 해가지고 약했는데 글로벌 증시 전체로 보면 글로벌 증시 빅테크주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다. 그다음에 이제 FMC 회의 전에 금리가 내려갔다. 그러니까 FMC 전 긴장도가 좀 낮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관련돼서 이슈가 또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증시는 전반적으로 차분했고 금융시장도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게 확 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뭐 이제 외환시장이라든가 원자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보면 좀 차분해서 금융시장은 지난주 내내 비교적 좀 무난하게 지나간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왔던 주요 이슈들을 보면 일단 어닝 시즌은 80% 정도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 그리고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 전에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마이너스 한 6% 정도 될 거야, 이렇게 추정을 했거든요. 5에서 6%.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2% 정도로 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긴 하지만 여전히 전망치가 추정치가 좀 조정이 돼서 어닝 시즌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나왔던 경제 지표 중에서는 이제 PC가 가장 주목도가 높았는데 이게 예상치에 좀 부합을 했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달보다 다시 이제 튕겨 올라가서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그러니까 물가는 뭐 안심할 정도는 아니지만 뭐 극도로 나빠진 것도 또 아니다. 그래서 지표 관련해 가지고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어떤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관련해서 이게 좀 이슈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당국에서 경영권 확보해서 이제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매각하려고 하는 것 같죠. 지금 분위기로는 JP 모건이 가져가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이번 주에 이 가닥이 좀 잡힐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FOMC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분위기는 연내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다,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분석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종목들별로 보면 오래간만에 미국 주요 종목, 제가 이제 이 종목군들은 지금 몇 년째 계속 같은 비교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에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플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는 지금 신고가 계속 야금야금 올라가는데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당장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영향을 주니까. 근데 이렇게 올라가긴 했는데 좀 뭔가 좀 찜찜하긴 하죠. 65달러가 철벽이거든요. 작년도 8월 이후에 이 근처 돌파를 한 6, 7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65달러를 이번 주에 넘어가게 된다라면 우리 증시가 탄력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상단이 되는지 아니면, 근데 상단이 되면 맞고 또 제법 떨어져요. 우리 증시도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잘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 종목으로 보면 자동차, 현대차가 실적 잘 나오면서 올라갔고, 그 외에는 포스코가 이제 좀 조정을 보였고, 건설주, LG화학 이런 종목군들도 좀 빠졌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세게 올라갔다 이런 종목군들은 없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이제 JYP가 올라간 거, 엔터주가 좀 반응한 게 있고, 2차 전지는 에코프로는 올라갔는데 LNF는 되게 많이 빠졌어요. LNF 같은 경우는 지금 4주째 연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별로, 업종 내에서 종목들별로 좀 갈리는 이제 그런 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동향,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 2주 연속 매수했다가 한 주 쉬었다가 지금 이제 3주 연속 순매수인데, 다만 이제 매수 규모가 좀씩 줄고 있죠. 1조 원, 8천억, 4,600억 이렇게 줄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 글로벌 증시자금 동향을 보면 이게 신흥시장 쪽인데, 이머징 시장 쪽 3주 연속 자금이 유입됐다가 지난주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라는 거는 좀 다행스럽죠. 이게 이제 목요일에서부터 수요일까지 끄는 거기 때문에 목요일과 금요일 데이터가 여기에 이제 집계가 안 되는데, 아마 다음 주에 발표되는 수급에서는 외국인들 우리나라 순매수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과 대만 팔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인도를 약간 파는 정도로 나오긴 했는데, 중국과 대만에 비해서는 그런대로 우리나라 좀 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수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종목들,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매매가 공격적으로 팔거나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실제로 외국인 기관 매매 종목을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지난주에 시장 전체로 4천억대 조금 더 되게 순매수했는데 삼성전자 하나만 6,400억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주 매수가 있고,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뭐 해외 쪽에서 좀 수주한다라는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매수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이쪽에 대한 매수가 이제 붙어 있는 게 좀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쪽을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LNF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게 그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이 좀 상단에 포진해 있고 LNF 말고도 몇 개 뭐 엔캠이 됐든 첨보가 됐든 뭐가 포진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안 잡혀 있어요. 예, 그래서 2차 전지를 매수하는 거를 관심을 좀 없어하기 시작했다. 이런 게 이제 특징이고 기관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기관은 상단 쪽에 보면 이거 2차 전지인데 싶은 종목이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프리카 TV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IT 계열의 종목들 이오테크닉스, BH, TCK 주성 엔지니어링, 뭐 원익 QNC, 원익 IPS 뭐 이런 식으로 요런 종목군들이 좀 들어가서 기관 같은 경우는 좀 IT 계열의 종목을 은근하게 좀 매수를 해두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세가 나오는 게 중요하죠. 뭐 이제 매수만 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2차 전지주가 양시장에서 순매수 상단에서는 조금 약화되고 종목 장세로 바뀌었다. 2차 전지 내에서 그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면 코스피 지수는 지금 되게 좀 아슬아슬합니다. 왜냐면 이제 200주선 넘어갔다가 작년 8월에 넘어가고 음봉 맞고 빠지고 그 다음에 쭉 빠졌었거든요. 넘어가고 음봉 맞고 빠지고 약간 이제 그때 느낌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60주선에서 튕겨 올라가서 이번 주 어떻게든 이 200주선 위로 올라서서 2520 이상으로 올라가서 넉넉하게 좀 올라가 두면 이제 조정 마무리되고 이제 상승 쪽으로 돌린다 뭐 이런 어떤 기대가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반대로 돼버리면 이제 이때같이 큰 조정으로 바뀌게 된다. 요렇게 이제 될 수 있어서 이번 주에 좀 올라가는지 되게 중요하고요. 코스닥 승승장구 하다가 이제 많이 빠져버렸죠. 그런데 200주선을 튕겼거든요. 200주선 튕겨 올라가면서 이제 회복이 됐는데 이번 주에 뭐 거래일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900까지 뭐 회복되는 거는 좀 기대하기는 쉽진 않지만 어쨌든 지난번 나왔던 200주선은 지금 5월 중에는 다시 안 보는 게 좋죠. 그래서 이번 주에 좀 튕겨 올라가는지 볼 필요가 있고 요거는 이제 하이닉스인데 제가 하이닉스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이닉스 주가를 보면 야 이거 정말 무슨 60월선하고 원수진 것도 아니고 60월선 돌파를 못 하잖아요. 계속 시도를 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 돌파를 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5달러를 돌파해 버리면 시장의 다른 국면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IT가 이제 주도하는 형태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적 바닥론, 경기 바닥 이런 쪽으로 무게가 실리게 되니까 이거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하이닉스 잘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LNF인데 LNF가 4주 연속 빠졌거든요. 4주 연속 빠졌는데 이번 주가 나름대로 중요한 자리에 지난주에 마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마저 깨고 내려가느냐, 튕겨 올라가느냐.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2차 전지가 다시 집권하느냐, 다른 쪽으로 완전히 분산이 된 거냐에 따라서 지수의 목표가 이제 뭐 어설프게 뭐 코스피로 치면 한 2550 정도 가다 끝나느냐, 2600 넘어서 2700도 넘을 정도로 갈 거냐, 이런 분위기를 또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LNF가 뭐 이렇게 하락하는 게 너무 하락하는 거는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2차 전지 주도권보다 하이닉스가 저 60월선 회복하는 게 지금은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ADR이 제가 이제 ADR 한동안 보여드렸는데 지난주에 74.8 찍었었거든요. 지난주 목요일에 장중에. 어쨌든 75 정도를 바닥으로 보는데 그 근처에서 이번에 이제 장중 기준으로 튕겨 올라갔고 설령 또 밀린다 하더라도 바로 또 ADR 과매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시장에 무식하게 빠질 것 같아 이런 걱정보다 지금은 이제 좀 종목들 구도에 조금 더 집중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보면 FOMC 회의에서 파월이 매파적 발언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죠. 그러니까 연내 금리나 꿈도 꾸지 마 뭐 이런 발언도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되게 안 잡히는데 뭐 이런 발언도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위는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에 곁들여서 경기가 나빠 이 발언해버리면 경기는 나쁜데 금리는 높고 되게 안 좋은 흐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위로 나올지 시장의 반응은 달러 인덱스 반응은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 실적이 이번 주 애플을 끝으로 끝나죠. 그다음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당국과 이미 접촉에 들어갔다라는 걸로 봐서는 경영권을 당국이 가져가고 매각하고 이 과정으로 넘어가게 될 거니까 이게 혹시 뭐 뱅크런이나 은행 시스템 문제로 또 불거질 거냐 이것도 긴장도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게 또 마무리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각자로 바뀌어버리는 상태가 됐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구도 말씀드린 게 시장이 가려면 이제 수출 기업들, 그러니까 전기전자, 자동차, 뭐 화학,
뭐 이런 류의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합이 가는 게 좋고, 근데 2차전지 엔터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경기 실적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니까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지, 특히 이제 요 소부장, 제약, 자동차, 2차전지 이런 구도에서 뭐 소부장, 자동차, 뭐 화학 이 구도가 되는 게 제약 엔터, 2차전지 이런 구도가 되는 것보다는 더 낫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도가 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증시니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 과거 데이터, 그러니까 5월 S&P 500 지수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보면 이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재미없는 편이 없어요. 예, 재미없는 거. 이제 그런 편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그 5월에 팔고 뭐 10월 넘어가자 사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주기로 조합을 맺었을 때 5월부터 6개월간 조합이 사실은 되게 안 좋았습니다. 예, 그 6개월 동안 1.7%밖에 안 올랐거든요. 꼴찌예요, 꼴찌. 예, 가장 부진한 조합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10년을 보면 5월이 미국은 또 괜찮았어요. 예, 미국 증시가 5월에 두 번밖에 안 빠졌고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5월 이후에 이제 과연 이제 이걸 파는 게 합리적이냐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식의 어떤 통계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뭐 그래서 5월에 반드시 시장이 안 좋다 이거를 통계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나라를 제가 좀 봤는데 올해 5월에 팔아야 되는지를 알려면 6월까지 연결지어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 6월을 봤더니 5월하고 6월하고는 다섯 번이에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 5번 오르고 5번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대체로 오르면 그 다음 달에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5월에 오르면 6월까지 올라가는 조합이 잡히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대로 잡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엇갈리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체로 보면 올라가면 그대로 올라가고 빠지면 그대로 빠지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5월에 반드시 판다 이런 거보다 5월이 올라간다면 다음 달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그냥 계속 고하는 게 낫고, 만약에 5월에 빠진다 그러면 6월까지도 고전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게 확률상은 맞아 보인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 모르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라 모르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좀 이거를 예단하기보다는 5월 시장 돌아가는 거 보고서 그때 가서 가늠하자. 미리부터 이제 뭐 지수에 대해서 좀 겁먹거나 기대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보면서 판단하자.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기 침체 확률은 최근에 이건 제가 다음에 주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침체 확률이 되게 높아졌다.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런 통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미국 대통령 임기 3년째 경기 침체 온 사례는 빵이었고, 설령 경기 침체 온다 하더라도 그 분기에 증시가 올라간 사례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침체 자체에 대해서는 이것도 또 경우에 따라 다 다른 거라, 이건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월은 예측하지 말고 초반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도주 구도가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가늠하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방송 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또 5월에는 제가 조금 다른 방송, 한번 시도하다 말았던 이제 실시간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또 토크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구상을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이렇게 검색하시면 오실 수 있으니까 여기 올려져 있는 자료실, 오늘의 증시 이런 것들 많이 봐주시고, 여기 가입 안내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